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추석 명절,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사연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번듯하게 잘 키워냈지만 정작 명절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독거노인 어머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연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 피우며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 하지만 모든 이에게 추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자식들 모두 어엿하게 성공시켜 번듯한 가정을 꾸렸지만 정작 추석에는 홀로 빈집을 지키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70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려 노력하셨던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자녀 세대가 오늘날 이룬 모든 것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젊은 시절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주려도 자식 입에는 따뜻한 밥 한 술 더 넣어주고 낡은 옷을 걸쳐도 자식에게는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공부에 방해될까봐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시며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신 덕분에 자식들은 모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새끼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셨을 겁니다. 자식들의 성공은 어머니 자신의 성공이자 삶의 이유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나자 어머니에게 찾아온 것은 뿌듯함과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고독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줄 자식도 없고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을 가족도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자식의 발걸음 소리도 새벽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던 부산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텅 비어 보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긴 합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명절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혹은 어머니, 저희 이번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용돈 보내드릴 테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같은 이야기들이죠. 물론 자식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바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는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쓸쓸해집니다. 그 쓸쓸함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때로는 깊은 상실감과 허무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족들 태운 자동차들이 줄지어 고향으로 향하고 이웃집에서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손주들의 재롱에 행복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선 영화가 방영되고 상점가는 일찌감치 문을 닫아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 모든 풍경이 어머니에게는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남들은 모두 함께하는 명절인데 왜 나만 홀로 남겨졌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퍽퍽하고 아무리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함께 나눌 리가 없으니 재미도 반감됩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듣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김포시의 한 사례처럼 추석 당일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고독사를 발견하는 안타까운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독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소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동네 친구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서 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주들의 재롱이 주는 위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자식들이 번듯하게 잘 자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서운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차마 자식들에게 내비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바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저 나는 괜찮다며 애써 미소 지을 뿐입니다. 이 미소 뒤에는 감춰진 슬픔과 체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공이 독거노인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외로움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2019년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던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에는 36.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41.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텅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어머님들은 빈 둥지 증후군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독감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족 중심 사회였기에 노년기에 자녀와 함께 살거나 최소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도시화,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상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그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이제는 추억 속에 묻히고 현실은 텅 빈 공간과 적막함으로 채워질 때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잃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신체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머니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가족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서울 중구 독거노인들에게 식료품과 건강식품 같은 추석 선물과 손편지를 전달하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영등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건강특식을 제공하고 홍삼과 송편 같은 추석 선물을 나누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식사와 선물을 통해 소외감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희망나눔협의회는 은평구 독거노인들에게 영양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일촌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급 상황 발생 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포시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응급안전장비 설치,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어르신들이 홀로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는 다각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분명히 우리 어머님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도움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자녀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짧게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하여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영상 통화를 자주 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은 관심과 노력이 부모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 스스로에게도 소중한 추억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키우며 들였던 정성을 생각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의 모습만큼이나 부모님 곁을 지키는 자녀의 모습이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들 스스로도 고독을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할 기회이다. 이 말처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흥미를 찾고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취미, 나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어머님들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전적으로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바느질 강좌, 요리교실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작은 만남들이 모여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떠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나 다양한 강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등 그동안 꿈꿔왔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뇌 활동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해야 다른 활동들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보건소나 지역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정신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너무 깊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 상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은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떠나는 등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고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와 같은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이죠.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들고 홀로 되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외로움에만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이 우리 어머님들에게 더 이상 쓸쓸함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분들이 다시금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